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17일 수요일입니다. 내비게이션 기억법 공부하러 오늘 또 다시 이렇게 모였는데 오늘은 무슨 날일까요? 오늘 제헌절. 네, 제헌절이죠. 예전 같으면은 7월 17일 날 쉬었던 것 같은데 태극기다. 요즘에도 쉬나요? 7월 17일 날? 잠깐만 아니, 안 볼까요? 쉬어요. 빨간 글씨가 아니잖아요. 네, 빨간 빨간 글씨야. 글씨 아니죠? 네, 그전에는 빨간 글씨여서 저희들 학창 시절에는 아마 저기 쉬었던 것 같은데, 1월 17일 날. 오늘은 그렇지 않네요. 그냥 평일로, 기념일로만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헌법을 제정한 그런 날을 기념해서 만든 날인데, 자, 그런 날에 지금 우리가 공부하러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니까 경기 북동 지역이 어디일까요, 여기가? 고양시. 예, 고양시에 해당이 돼요. 200번대. 그러니까 200번대니까 몇 번부터 몇 번까지예요? 200에서 209번까지. 209번. 200에서부터 209번. 209번까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공부를 했는데 이 중에서 하나만 여러분한테 여쭤볼게요. 그 공군사관학교 학생들이 어떤 육상적인 그런 것들을 키우기 위해서 갔던 곳이 있어요. 원당 종마전. 원당 종마장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아, 이 원당이라는 말이 좀 들어갔는데 지명에 끝에 이렇게 당자가 들어간 거. 우리 조금 전에 퀴즈로 바람이 귀엽게 부는 도시 분당 했었잖아요. 분당. 예, 분당처럼 얘도 원당이에요. 그 지명 이름이. 거기에 이제 말을 하러 갔어. 생산하고 했던 그 장소가 있어요. 여기 지금 그럼 보면 이렇게 푸른 초원에 이렇게 말이 지금 뭐 뜯고 있는 모양 나오잖아요. 예, 예전에 조선시대 때는 교통수단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 교통수단이 말이었죠. 그래서 말을 갖다가 국가에서 이렇게 기른 거예요. 생산을 해서 이렇게 키우고, 종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말의 품종 같은 것도, 그런 것들을 이제 연구하면서 좀 더 강한, 튼튼한 그런 말들을 생산하는 것으로 했던 곳인데, 거기가 바로 어디냐면은 원당 종마정이라, 맞아. 네, 여기가 몇 번이라고요? 204번. 204번이에요. 원당 종마장이. 네, 그래서 공군사관학교랑 연상시켜서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210번대 파주에 대한 공부를 하려고 해요. 자, 그래서 파주시에 대한 건데 여기는 210번부터 그러니까 219번까지 19번. 해당되는 10개의 장소가 있겠죠. 여기도 유명한. 그래서 210번 때는 자, 여기 이제 그림이 다 나왔으니까 여러분도 아실 텐데 여기는 210번은 해시태그가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죠. 자, 그래서 장단콩 축제가 열렸어요. 파주에. 파주에서 생산되는 콩이 장단콩이 있는데 그 콩이 굉장히 뭐랄까 성인병 예방에도 좋고 여러 가지 아주 그 좋은 기능을 많이 갖고 있나 봐요. 그래서 거기서 생산되는 콩을 가지고 이제 농민들이 그런 그 축제를 하는 거죠. 지역 축제로. 그래서 장단콩 축제가 열리는데 어디서 열렸을까요? 교회에서. 응? 예, 여기 교회 교회에서. 십자가니까 교회. 교회에서. 를 생각하세요. 십자가가 있는 곳은 어디예요? 교회. 교회. 네, 교회죠. 병원도 있고. 병원도 십자가 있죠. 근데 우리가 보통 십자가 하면은 뭐를 떠올려요? 병원보다 교회. 교회를 더 교회. 많이 떠올리죠. 근데 교회. 지금 얘기하신 병원도 십자가예요. 그 레드크로스라고 적십자라는 것도 있고, 뭐, 녹십자라는 것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레드크로스나, 또, 뭐야, 그린크로스, 녹십자, 적십자, 녹십자보다도 더 근원은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셨던 십자가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어디에 있어요? 교회의 교회에서. 상징적이잖아요. 교회. 교회 상징적이에요. 그래서, 바로 장단콩 축제를 어디서 한 거예요? 교회에서. 교회에서. 교회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파주 장단콩 축제가 있는 열리는 그 장소는 번호가 몇 번이라고요? 212번. 210번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210번과 그렇게 연상을 하시면 돼요. 장단콩 축제가 물론 교회에서 열리지 않았어요. 실제 가보면 이제 늦가을에 여기 열리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 파주에 그 뭐랄까, 그 좀 중심가라고 할까? 거기에 이렇게 장이 열려가지고 굉장히 많이 그 성황리에 이 축제를 하거든요. 그리고 막 그 팜플렛 같은 것도 많이 돌리고 그래요. 그래서 해마다 열리는데 물론 교회에서 열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 장소를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전 시간에 스토리텔링이라는 걸 얘기했었죠.
예, 스토리텔링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어떤 장소라든지 사건에 대해서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을 연결해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만들어서 그 장소를 내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스스로 이야기를 만들었으니까 더 오래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달달달달 외운 것보다는 기억력이 오래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장단콩 축제가 열린 장소는 번호는 210번인데 이제 교회에서 열렸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교회 하면 바로 떠올리는 게 십자가니까 그렇게 같이 묶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 황희정승이 빼빼로를 먹었던 그 장소가 있어요. 안구정. 안구정, 황희정성, 여기 장어. 반구정이라고 하는 정자예요. 반구정. 이 반자는 짝반자, 우리 한평생을 같이 사는 사람 뭐라 그래요? 반려자. 동반자. 배우자죠. 예, 그러니까 배우자인데 그 배우자가 평생을 같이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짝을 이루어서 같이 가요. 그래서 그때 이 반자가 짝반자예요. 반려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같이 삶을 사는데 어, 태어난 날도 다르고 또 나중에 생을 마치는 날도 서로 다 다르죠. 그런데 이제 소망이 있다면 같이 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러는데 그게 이제 마음대로 되지는 않죠. 우리 생명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일찍 뭐 사별을 한다든지 뭐 이런 그 사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외로움 같은 걸 달래느라고 동물을 통해서 그런 것을 동물과 식물을 통해서 해소를 해요. 그런 동물과 식물을 우리 뭐라고 그래요? 반려견. 반려동물이라든지 요즘에는 식물도 있죠. 네. 예,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키우고 가꾸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나중에 혼자 됐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것을 해소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황희정승은 조선시대의 아주 그 재상이에요. 아주 훌륭한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가장 오랫동안 그 뭐랄까 재상을 지낸 분으로 또 그러면서 또 뭐로 유명하냐면 아주 청렴결백하기로 그리고 아주 반듯한 그런 그 정승으로 유명한 분이에요. 이 황희정승하고 대조되는 분이 누가 있을까요? 대조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황희정승이 여기 반구정을 짓고 살았다고 하면은 그 비슷한 압구정을 지어가지고 사는 분이 있어요. 아, 저기. 누구죠? 칠삭동이라고 했던. 네. 갑자기 저도 생각이 안 나는데 칠삭동이 한명회 한 명이. 생각이 이렇게 바로 안 나네요. 그래서 그 한명회도 굉장히 그 뭐랄까 재간꾼이에요. 아주 재치가 있고 좋게 말하면 지혜가 있고 그런데 어찌 보면 그 재치가 많고 이게 머리가 명석한 사람이 한편으로는 약간 그 뭐랄까 이해타산에 젖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랄까 사람들한테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 한 명에는 자기 딸을 갖다가 딸을 그 왕에게 시집을 보내가지고 그 장인이 됐어요. 그래서 그 뭐야 몇 명이야? 세 명인가? 세 명의 그 왕에게 그 딸을 보내가지고 장인이 된 사람으로 유명해요. 한 명에는. 그래서 그 장인의 그런 그 힘을 얻어서 이제 재상이라든지 뭐 이런 그 정치에 이제 참여하게 된 거죠. 사실 태어났을 때는 칠삭동이 팔삭동이 이래갖고 열 달을 채우지 못하고 태어나서 굉장히 부족한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뭐야 그걸 극복했는지 어쩌는지 하여튼 세상에 나와서 이렇게 자기 딸을 갖다가 그 임금님에게 그 앙비로 이렇게 바치면서 이제 일약 스타덤에 오르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 정세에 여러 가지 그런데 판단이 빠르고 막 이렇게 약삭 빠르게 했던 그런 그 관리 중에 하나예요. 그 한명회가 그렇다고 하면은 황희정승은 굉장히 꼿꼿하고 이제 흔들림이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면서 청렴하고 했던 분으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뭐 사람마다 다 장단점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그 평은 황희정승은 좀 그런 좋은 면으로 많이 우리가 이야기가 되고 있고 한명회는 지혜는 있지만 조금 그렇게 시류에 따라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보면서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한명회가 나중에 이제 정가에서 물러나왔고, 그 한강에 이제 그 정자를 짓고 살았는데 그 정자 이름이 뭐예요? 안구정. 그게 압구정, 압구정. 그래서 우리 강남에 가면 압구정동 있잖아요. 압구정 현대백화점도 있고 뭐 이렇게 압구정이라고 하는 유명한 동네가 있는데 지금은 거기가 굉장히 막 그 금싸라기 땅이고 엄청난 지역이지만 예전에는 거기가 이렇게 강이 있고 거기에다 정자를 지을 수 있는 강에 이제 그 강변이겠죠. 그런 데다 이렇게 정자를 지어서 거기도 역시 기러기들이 이렇게 쭉 이제 강이니까 많이 날아다니겠죠. 기러기인가 갈매기인가. 예, 이제 그런 그 새들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것을 보면서 나머지 여생을 지내겠다 해서 지은 정자가 압구정이에요. 한강에다 지은 건. 그런데 항이정승은 한강이 아니고 여기는 어딜까요? 안구정. 하늘. 임진강이요. 임진강에 이제 이렇게 여기 지금 파란 물줄기가 있죠? 이게 바로 임진강인데 여기다가 정자를 짓고 네, 이제 그 여생을 이렇게 보내는데 그 정자 이름이 반구정이에요. 그래서 압구정하고 반구정하고 많이 이렇게 대두돼서 얘기를 해요. 자, 항이정승이 그 지냈던 곳이 나중에 여생을 보냈던 곳이 어디라고요? 안구정. 안구정. 응? 안구정. 반구정. 근데 거기서 뭘 먹었어요? 빼빼로를 뭐, 먹었어요. 빼빼로. 빼빼로를 드셨어요. 항해정선이. 그 당시 빼빼로가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빼빼로는 없었겠죠. 이것도 그냥 스토리텔링이에요.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그래서 반구정은 몇 번이에요? 211번. 211번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왜 211번, 어떻게 211번이 되냐? 지금 그렇게 지금 유추해서 생각해 보시라고요. 자, 그 다음에 212번이네요. 자, 212번의 해시태그는 뭘까요? 111 범죄 신고예요. 경찰 신고할 때 우리가 범죄 신고할 때 112번 돌리잖아요. 이제 실제로 이렇게 신고해 보신 분이 여기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뭐 그런 일은 드물으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데 이렇게 거리에 가다 보면은 뭐 범죄 신고는 뭐 112, 뭐는 뭐 화재 신고는 뭐 이렇게 하고 그런 뭐 스티커라든지 이런 것들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찰에다가 신고를 할 때 그 번호가 112예요. 그래서 여기 앞에 1은 떼고, 12만 붙이면, 그런 그 신고 전화번호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저거 이거 공부하면서, 그냥 갑자기 생각난 건데, 12라는 숫자를 이렇게 썼는데, 이거를 갖다가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읽으면 12.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싸우면 시리겠다. 네, 그쵸. 싸우면. 쌈이 일어났을 때 서로 시시비비를 가린다 그러잖아요. 옳을 시, 아닐 비 해갖고, 옳고 그름을 가리는 걸 우리가 시시비비라고 하잖아요. 시시비비를 그냥 줄여서 시비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비를 가리기 위해서도 사실은 뭐 경찰이 왔다고 해도 뭐 상관없겠죠. 우리 이제 경찰의 기능 중에도, 요즘에 뭐 저기 검찰과 경찰 그 문제 때문에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잘잘못을 가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또 경찰이라고 보죠. 이제 더 큰 범죄라든지 뭐 국가적인 그런 것들은 이제 검찰에서 하게 되지만 어쨌든 그 시비를 가리키는 거 시시비비를 가리니까 그래서 이 경찰 신고 이거하고도 관련이 있지 않나 하고서는 그렇게 또 연상을 하면서 여기를 기억을 했어요. 여기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도라산 전망대라고 했어요. 임진각하고 이제 그 북한 쪽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통일을 염원하면서 있던 그 장소예요. 판문점 이제 자유의 집도 여기 그 근처에 같이 다 모여 있는데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막 와서 이제 그 도라산 전망대에서 이제 북측을 이제 이렇게 망원경 같은 거 그런 거 또는 이제 전망 시설 있겠죠.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보는데 거기에 온 그 사람들끼리 어떻게 된 거예요? 싸움이 났어요. 네,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서로. 그래갖고 누군가가 신고를 해갖고 누가 출동해요? 경찰. 경찰이 출동한 거예요. 경찰이. 그래서 제가 그 블로그에 쓸 때 보면은 이거를 뜻하는 그림을 이렇게 AI로 그린 거 가운데다 꼭 그려놨을 텐데 그 그림 보면 경찰 출동하는 경찰차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100, 저기, 211번. 111번이니까 여기 이제 경기 북동이니까 100이 아니고
200으로 210. 바꿔갖고 212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임진각, 도라산 전망대, 판문점 자유집 여기가 다 거기에 모여 있는데 요 부분을 갖다가 전부 몇 번이라고요? 212번. 212번이라고 한다고요. 네, 212번. 자, 그 다음에 요 위에 있네요. 13일에 금요일에 그런 뭐랄까 공포 영화를 봐요. 어디서 볼까요? 인생각 한포독배 선착장. 항포도대 선착장이 이제 그 장소인데 선착장에서 보지는 않겠죠. 항포도대를 타고.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뭐 교통수단이 뭐 엄청나게 좋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예전에는 이 강으로 이제 뭐 단일 쪽에는 이 배가 아니면은 뭐 지금도 마찬가지 뭐 물길을 갈 때는 배를 타야 되겠지만 근데 그 배들도 이제 굉장히 시설이 지금은 좋아지고 했지만 예전에 그 조선시대 때는 그러니까 나룻배들이 이제 다니면서 강을 오가는 거죠. 그런데 그때 썼던 그 시설들이 지금도 그 하나의 그 추억거리로 해가지고 이 파주에서는 이것을 하나의 그런 뭐 관광상품 그런 걸로 해서 여기를 운행을 해요. 임진강 황포도대 선착장을 쓰고 이게 배가 다니는데 그 배에 여기 그림처럼 커다란 이 포, 항구를 달았어. 예, 이게 황포예요. 이 황포를 달고 저기 노저어서 이제 그 뭐야 뱃사공에 이렇게 사람들을 실어 나르는 거죠. 그런 것을 여기는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하는 거는 어떤 경제 그 뭐랄까 예전 같은 그런 목적이 아니라 지금은 뭘까요? 미남 하느라. 거의 관광 관광, 목적입니다. 유람선. 음. 관광 목적으로. 네, 관광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뭐 타는데 이제 얼마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이제 임진강 주변을 쭉 투어를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그래서 배를 타서 사람들이 다 그 배 안에 있는데 이제 쭉 그 강을 임진강을 둘러보면서 그 배 안에 이제 막 그 뭐랄까 그 선장이 이제 그 룰을 저으면서 여러 가지 얘기하겠죠.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하면서 앞에 화면에 우리 저 고속버스나 뭐 이런 거 타면 기차도 그렇고 타면은 텔레비전 TV에서. 보여주잖아요. 네. 영화를 보여주기도 하고 뭐 어떻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도 그 배 안에 그런 시설들을 해놔갖고 거기서 지금 뭐가 나오는 거예요? 13일에 공포 영화를 보여주는 13일에 금요일 그런 공포 영화가 나오는 거예요. 어. 음. 아니 말도 안 돼 무슨 13일에 금요일 공포 영화 이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뭐예요? 메타예요, 메타. 메타이고 이것도 스토리텔링인 거예요. 이 황포도태 서착장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스토리를 만든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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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오늘 들어오신 분들은 거의 오래되신 분들이고 여기 지금 임남시 권사님, 김경수 우리 선생님, 김민희 선생님은 조금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쟤들이 뭔 얘기를 하나 그럴지 모르지만 다른 분들은 좀 이해가 가실 거라 생각되고, 지금 말씀하신 세 분도 이런 그 취지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파주시는 210번부터 219번까지인데 지금 오늘 아침에 네 장소를 봤어요. 하나 더 볼까요? 자, 그러면 4번으로 갈게요. 여기에는 공중전화 박스가 많이 설치되어 있어요. 여기가 어딜까요? 정말 경모고. 예, 굉장히 생소한 그런 이름이실 거라고 생각돼요. 우리가 그쪽 지역에 살지도 않고 또 막 아주 유명해갖고 전국적으로 저기 한 그런 곳이라면 모르겠는데 그쪽에는 또 유명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한테는 좀 생소한 그런 부분이었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포스팅 하려고 찾다 보니까 이게 그 추모공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뭐 노골적으로 얘기하면은 공동묘지예요. 그런데 여기에 묻히는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냐? 북한에 그 고향을 두고 와서 여기 남한에 와서 살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조금이라도 내 고향에 가까이 가서 묻히고 싶다 하는 그런 염원을 가지신 분들이 이 파주 지역이 그 판문점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이렇게 추모공원을 설치해가지고 거기에 묻히신 거예요. 조상들이 여기에 묻혀서 이제 후손들이 여기 뭐 이렇게 찾아와서 추모를 하는 그런 공원이 바로 동화경로공원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제 여기 와서 조상들에게 참배도 하고 이제 그 생각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내는 곳인데 이게 이제 추석 때라든지 설 이런 때는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몰리겠죠. 대답이 없으시네요. 안 가나요? 네.
안 가나요? 음. 예, 그 북한에다가 고향을 두고 온 사람들, 그 북한을 실제 못 가잖아요. 못 가니까 굉장히 그리워해가지고, 그 망향단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가지 못하고, 그 우리 거의 그 휴전선 가까이 근처에다가 망향단이라고 해서 이렇게 제사 같은 그 단을 쌓아가지고, 거기서 추석 때라든지 설 때는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그런 것들이 가끔 신문에 보도되고 하거든요. 이게 우리나라가 통일되지 못한 그런 분단의 아픔이 지금 남아있는 그런 모습인데, 여기도 이제 그런 곳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여기 그, 뭐랄까, 묘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 실제 가서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엄청나게 그, 뭐랄까, 묘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묻히신 분들이 이제 후손들이죠. 후손들이 와서 이제 참배하면서 여러 가지 할 텐데, 그렇게 사람들이 한꺼번에 많이 몰리다 보니까 지금이니까 각자 하나씩 다 핸드폰 있고 해서 뭐 그런 불편이 없지만 예전에는 어땠을까요? 공동전화 박 뭐가 많았어야 될까요? 예전에는? 공중전, 공동전화 박스. 예, 공전화. 공중전화가 아주 많았어야 됐죠. 자, 그래서 여기도 공중전화를 아주 많이 설치한 거예요. 어, 그래서 여기 동화 경모공원이라는 것이 바로 그 몇 번이라고요? 214번. 214. 14번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14 하면 항상 그런 거를 연상을 하라고 지금 말씀드렸는데, 자, 대표적으로 공중전화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 거 서울에서. 잠실 종합운동장. 예, 잠실 종합운동장이죠. 예, 잠실 종합운동장이 그 거기에다가는 공중전화 박스를 많이 설치할 수밖에 없었겠죠. 지금이니까 그렇지. 맞아요. 잠시 예, 운동장. 엄청 사람들 많이 모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잠실 종합운동장 그 설명드릴 때는 잠실 종합운동장 주변에 쭉 뭐로 둘러싸여 있다고요? 114 박스. 전화 박스. 둘러싸여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음. 그 잠실 종합운동장 여기가 그래서 몇 번이에요? 14번. 응? 14번. 104번? 아니, 14번. 14번. 14번이죠. 그러니까 강남이에요, 강북이에요? 강남. 네, 강남이죠. 무슨 구예요? 강남 송파구. 네, 송파구. 송파구. 윤희 선생님 아주 실력을 지금 발휘하고 계십니다. 관련 부분이 많이 알고 계셔서 저희들보다는 훨씬 그쪽에 이제 아주 탁월하세요. 예. 강남에 이제 송파구에 송파구에 이제 잠실 종합운동장이 있는데 거기가 몇 번이라고요? 4번. 네, 14번이에요. 그러면 강북에도 있겠죠. 강북에도 전화번호, 공중전화 박스가 쭉 둘러쳐진 곳이 있어요. 어딜까요? 경복궁. 경복궁? 경복궁. 네. 그러니까 몇 번이에요? 여기는 114번. 그렇죠. 114번. 네, 그 14번은 14번인데 강북에 있으니까 어떻게? 네. 114번이죠. 114번. 경기도로 가야 되는 거고, 자, 114번. 강북이니까 114번인 거예요. 114번. 그렇게 하고 보니까 1, 2, 4 딱 맞네, 거기는. 그죠? 네. 예. 그래서 경복궁은 114번인데, 경복궁 원래 우리 관광지로 아주 많은 외국인도 오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가죠. 네. 예,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 공중전화 박스, 아직도 아마 거기는 있을 거예요. 네.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114번인데, 거기는 강북의 무슨 구에 해당이 될까요? 그리고 갑자기 제가 뜬금없는 질문을 드리죠. 그리고 강북은 무슨 구부터 시작해요? 중구. 중구가 시작이에요. 근데 중구는 100번부터 109번까지예요. 중구다. 그 중구 옆에 있는 구가 뭐예요? 중구. 종로구. 종로구예요. 종로구. 종로. 어, 그 누구지? 10월의 마지막 밤 노래 부른 그 이용인가? 예. 맞아요. 이용 노래 맞아요. 가사에다 보면은 어떻게 종로에 뭐 사과나무를 심고 어쩌고 하는 그런 가사 나오지 않아요? 예, 그 10월의 마지막 밤인가? 거기 노래 보면 그런 가사가 있었던 거 하여튼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거기가 종로가 바로 종로구가 110번대예요. 110번에서부터 그러니까 몇 번까지예요?
119번까지. 네, 119번까지예요. 그래서 종로구도 엄청 공부할 것이 많아서 우리가 이전에 했었는데 지금 너무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또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조금만 하면은 금방 또 기억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경기 북동 지역에 5개 지역을 좀 살펴봤는데, 그 뭐죠? 제가 대충 설명을 드렸어요. 이게 대충 설명드린 것을 좀 더 보완해서 여러분들이 뭐를 보셔야 될까요? 블로그. 예, 블로그 글을 좀 보세요. 블로그. 블로그 글은 굉장히 자세하게 여러 가지를 적어놨어요. 제가 잊어버리고 얘기 못하는 것도 거기에 남겨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서 조금 더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이렇게 보시고 거기에 뭐 여러 가지 그 격려해 주실 부분이 있으면 격려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이 이제 이렇게 변경된 시간이라서 재밌게 오신 분들, 하여튼 못 오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걸로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날 뵙겠습니다.